제가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공약 정리를 했던 것에 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지표를 보면은 어떤 간에 지난 3년 연속 계속해서 SA 등급을 주셨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되었던 공약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이제 이 공약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거예요. 측정될 수 있는 공약이 있고 측정하기가 어려운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정치, 좋은 정치 해보려 합니다. 그거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상급식 할게요. 내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 강론의 공약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몫은 딸랑 국어 약속한 거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는 공간 내에서 유권자들과 출마자들이 만나는 것이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지지해주는 그런 정도의 약속 기능만 선거가 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본령이 국가 재원을 갖고서 내가 뭐 해줄게. 저는 이게 공약이기는 좀 어렵다. 그것이 본령이기는 어렵다. 정치 지도자들의 본령이라 한다면 가치와 관련된 겁니다. 그잖아요.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선거를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가 오너십 소사이어티 소유자 중심의 사회를 약속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주의적 원리를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겠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정신과 미국의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중산층과 서민이 두터운 미국의 가치를 창조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미국 사회를 운영하는 총 방향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회가 가야 될 방향과 가치에 대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방점을 놓고 설명을 심사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몇 개를 가지고 내가 뭐 해줄게란 이 기능 몇 개를 가지고서 정치인을 선택하면 유권자들한테 그게 더 불이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 과정으로 치면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공약 약속 이행을 본다면 신뢰받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정치하는 놈 그놈이 그놈이다 소리 내 안 들린답니다. 조금 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왜 정치하는 사람을 그놈이 그놈이라고 얘기했냐? 상식으로 봤을 때 말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찍어주긴 찍어주지만 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네? 영남, 호남, 충청도 가지고 다 지역당해버리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얘기를 그냥 기회가 되면 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6.25 때 생각해보면은 이북편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쪽한테 조금 정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옛날의 낡은 이념과 그래도 팔이 안으로 긁는다고 우리 쪽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지역 정치나 이런 것들로 투표는 많이 좌우돼요. 하지만 그런 형태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느냐 하면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시대를 푸는 지도자들의 좀 더 높은 수준의 약속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높은 수준의 약속.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의 약속은 그럼 분단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세대와 산업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시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서로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풀겠다. 근데 그걸 너무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해서 풀게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청년 일자리 내가 5만 개 창출할게. 그렇게 약속했다고 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인턴 사원 고용해서 50만 원 기업에다 보조해줘 가지고 그 일자리 유한한 11개월짜리 청년 인턴 직업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약이 이행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도자들의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난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합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어떻든 그런 점에서 제 공약의 약속 목록에 대해서는 잘 이행됐다는 이런 자랑 말씀도 한편으로는 드리고, 그러나 그 자랑에 머물고 싶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방향과 가치 문제에 있어서 제가 2010년도 도지사 할 때 저는 딱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미완의 역사, 민주주의를 더 전진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에서 끊임없이 좌절해온 김종필 총재의 좌절과 한에 난 빠지지 않겠다. 이게 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를 어떻게든 간에 전진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사실상 제가 약속했던 가장 큰 골자고, 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못 드리겠고, 평가는 이제 주권자들이 해주실 거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건 안희정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이런 무지막지하고 황당한 공약 하나로 버티고자 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정치인이 있는 동네다. 이걸로 아마 전국에 소문날 겁니다. 이거 갖고 공약 뭐 97% 완성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민선 오기 때 많은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이 모이셔서 민선 오기에 해야 될 일에서 그때 한 200가지 좀 넘게 약속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매니페스토에서 정하는 그 영어로 에세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주 특별한, 그런 평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런 거죠.